네, 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TV입니다. 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청구에 대한 실제 사건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판결 중 중요한 내용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지금 형광펜 사인펜으로 설정 좀 하고 진행할게요. 네, 들어가기 전에 사건 사례를 통해 사건 전체 진행 과정 한번 훑어보고 판결 결과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사건 진행 기간은 그 이혼 소장을 제출해서 1심 판결까지 약 1년 3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 이제 준비 서면으로 공방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항소를 했던 사건인데 항소장 제출하고 2심 판결까지는 약 1년 1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항소심에 대한 부분은 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등 청구를 하게 된 주된 원인은 이제 여자 쪽에서 배우자인 남자의 폭력성, 자녀를 폭행하고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이제 이혼 등 청구를 하게 된 거고요. 가족 현황, 재산 현황은 사건 본인, 그러니까 이혼 소송에서는 자녀를 말할 때 사건 본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 1명, 그 다음에 아파트 한 채, 그리고 각자 명의로 된 예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이혼 등 청구 소장, 청구 취지만 소개를 하면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재산 분할로 1억 2천만 원. 다음 친권자, 사건 본인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걸로 하고 양육비는 60만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나홀로 소송 채널에서 이혼 등 청구 소장을 검색하시면 서식과 작성법 영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을 하는데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이고요.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래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서를 검색하시면 서식과 작성법 영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제 원고의 청구 답변서를 받아보고요. 조사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관에게 조기 조정 절차 진행을 위한 기초조사표를 작성하라고 하고요. 당사자의 갈등 상황 및 조정 의사를 확인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전 협의 권고를 하고 사전 처분, 가사조사, 양육환경조사, 조정조치 명령 등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자녀 양육 안내 이수를 양육 안내 이수를 했는지 교육을 말하는 거죠. 확인하고 기타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기재해서 법원에 제출해 달라는 조사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관은 이제 원고와 피고를 불러가지고 각자 이제 조사를 하고요. 이 조사 사항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소장은 소장대로 제출하고 답변서는 답변서대로 제출이 돼 있지만 그 내용대로 진행하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아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원고 그 주장의 요지는요, 배우자의 폭력성,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다음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고요. 피고의 주장, 남편은 폭력은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불의 사고로 머리를 다쳐가지고 장애가 생겨서 경제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양측 주장이 서로 그 준비 서면으로 공방이 오고 가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판결문 이렇게 전부 다 이게 지워져 있어가지고 이제 비공개 사항이니까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판결 주문에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렇게 하고 재산 분할로 약 9천만 원을 인정했고요. 사건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여자 쪽, 원고가 여자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정하는 걸로 판결이 났고, 사건 본인 양육비로 사건 본인이 성년이 되는 날, 딸아이가 성년이 되는 달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라는 양육비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격섭에 대한 판결이 뒤를 이으고요. 그 이혼 청구에 대한 이제 판결 내용을 보면요. 이혼 청구에 대한 것은 이제 뭐 추락사고 이후에 사건 본인을 학대했다. 이제 폭행을 인정을 한 거죠, 법원에서요. 그래서 민법 840조 3호 6호에 따라서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이혼 청구를 인용을 해주고요.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이제 이 원피고의 재산을 전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이 사건 소재기일, 이게 중심이에요. 소재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비율은 원고 45%, 피고 55%로 판단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해서는 주 양육자로 원고 그 여자 쪽이 주 양육자로 양육해 온 점, 그 다음에 피고 남자가 이제 그 자녀를 한번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양육자가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하고, 그 성별, 부모와의 친밀감 등을 감안을 해서 사건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이 원고와 피고의 재산 상태를 보고서 결정을 하는데, 뭐 얘기가 많이 있지만 필요한 학비나 직업, 소득, 건강 상태, 사건 본인을 홀로 양육한 기간 등 이런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50만 원으로 판결을 해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 시기가 부동산 하락기에 맞물려 가지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아파트가 한 채 있었는데 그 아파트 가액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세 감정을 하도록 하지를 않고 법원이 그것 때문에 이제 피고 남자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준비 서면을 많이 내고 주장을 많이 했는데, 인터넷에 제공되는 일반 시세 그대로, 왜냐하면 여자 쪽에서는 시세 감정을 했다가는 돈을 재산분할액을 더 받을 수 없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근데 피고 쪽에서 그 부동산 시세 감정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피고의 주장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세 감정을 하지를 않고 인터넷에 제공하는 일반 시세, 흔히 말하는 이제 KT 그 KB 국민은행에서 그 부동산 시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그걸로 판결을 했습니다. 나홀로 소송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홀로 소송 채널에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 나홀로 소송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채널에 있는 많은 정보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는 사건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